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 산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맨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뭐 넥스틴 사고 있고 동진 세미캠 괜찮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반도체만 바라보면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감산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컨벤셔널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조금만 살아난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근데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들, 뭐 다른 산업들, 은행이나 통신, 아니면 2차전지, 엔터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좀 엔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센티멘트 쪽으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이브랑 뭐 JYP, YG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 JYP의 실적을 보면 JYP 실적이 10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게 뭐 갑자기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리오프닝 때문에 엔터 산업이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실적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거는 아니에요. JYP 실적을 보면 꾸준히 조금씩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차근차근히 앞으로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 산업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딘가에 내 시간을 소모해야 됩니다. 요게 뭐 당연히 영화도 될 수 있고요, 웹툰도 될 수 있고, 드라마도 될 수 있고, 엔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그 중에서 엔터를 잘하고 있죠. 뭐 드라마랑 영화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잘하고 있고 유럽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곳이 잘 없어요. 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엔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좀 어찌 보면 역발상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지니까 조금 지금부터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블록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블록딜 지분 매각한 거를 굉장히 좀 매수세로 급증을 해서 이 지분을 전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이 20%가 넘었다라고 해요. 하이브의 대주주인 넷마블이 지분을 이렇게 팔아도 외국인들이 이걸 받아줬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브나 뭐 YG나 JYP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의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은데도 이렇게 샀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확실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주가를 보면 하이브, JYP, YG, SM인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거의 진짜로 많이 올랐었어요. JYP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거의 100%도 터치했었죠. 그리고 S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업황 자체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타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정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높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근데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자체는 좀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죠. 국가별 앨범 수출 금액을 보면 일본이랑 미국이랑 중국이 우리나라 앨범을 많이 사들이고 있죠.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은 전통적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앨범을 수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뭐 정치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는 안 좋은데 일본은 우리나라 앨범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는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전통적으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요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앨범 수출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런 것 때문에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중국의 애국 소비로 이렇게 수출 금액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관세청 데이터가 좀 제대로 취합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거는 어찌 보면 좋게 해석할래야 해석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팩트이니까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일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물론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2020년도부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 과거 데이터는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때부터는 앨범 수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수출 금액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장기간 긴 시계열을 두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앨범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앨범 수출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최근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줄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뭐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에 들어간다, 요거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앨범 수입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21%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21.3%가 최근 데이터인데, 사실 중국이 청년 실업률을 최근에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최근 발표했었던 게 21.3%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25%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엔터 문화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청년층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안 좋은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중국의 수입 금액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금액이죠. 수출 금액이 많이 떨어진 대표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증권사들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국 소비 열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 나이키, 스타벅스, 로레알, 그리고 뭐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 마찬가지로 나이키, 에스티로더, 스타벅스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죠. 올해 뭐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기업들은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에스티로더랑 우리나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중국 쪽으로 앨범 수출 금액이 떨어진 것도 어찌 보면 요거랑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도 있고 지방정부 부채도 워낙 많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엔터 쪽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덕에 컸는데 이제는 중국의 발목을 잡히고 있다. 애플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인 애플마저 이런데, 우리나라 엔터 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엔터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이 워낙 컸는데 최근에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고, 일본은 진짜 크죠. 그리고 대만도 커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중국이 안 좋다고만,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 장기적인 패턴, 장기적인 시계열을 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쪽으로 앨범 판매가 피크아웃을 치고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문제 관련된 센티멘트 쪽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 자체가 아티스트들의 IP가 소속사에 더 이상 종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센티멘트 쪽으로 좀 안 좋게 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입대 이슈 이런 것도 있죠. 뭐 BTS 멤버가 조금씩 이렇게 군입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이그룹을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이런 부분도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요런 거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요거 보면 요렇게 뭐 이상하게 걷는 게 이상하다, 요런 거 보고도 뭐 갑자기 이걸 보고도 진짜 이상하다고 못 느끼면 그건 문제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100% 약하는 거 맞다고 해요. 그리고 좋아요도 1200개나 달렸어요. 아니, 이분이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요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는 것만 보고도 이렇게 댓글을 달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0% 약하는 게 맞대요. 여튼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남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점, 가십거리, 뭐 마약 사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엔터 산업이 안 좋은 뭐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랑 2차전지 그리고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B2C 산업이고 뭐 B2B 산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1차전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공급은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리고 계약사는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엔터 재밌잖아요. 뭐 권지용이 뭐 누구랑 사귀는지, 그리고 마약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제니가 뭐 B랑 헤어졌는지 아니면 사귀는지, 이런 것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터를 투자하는 게 진짜 오히려 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앨범의 피크아웃, 군입대, 재계약 문제, 그리고 마약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보면 앨범 판매량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계속 증가하고 있고, SM, JYP, YG 마찬가지죠. 그리고 좀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쪽으로 음반 수출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50%, 그리고 일본은 3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조금 최근에 좀 안 좋긴 했었죠.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홍콩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아이돌 음반 판매량을 보면 첫 번째 음반 판매량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모든 아티스트들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데뷔를 하겠죠.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할 텐데 첫 번째 음반 판매량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굿즈도 팔겠죠. 그리고 공연도 합니다. 음원도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반뿐만이 아니라 공연도 마찬가지죠. 공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모객 수도 증가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데뷔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도 1분기, 그리고 내년도 2분기 하이브도 이렇게 데뷔를 많이 하고, SM도 데뷔 많이 하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어찌 보면 뭐 새롭게 앨범을 내겠죠. 음원도 내고 공연도 할 겁니다. 굿즈도 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 앨범을 10,000장 파는 거랑 앨범을 100만 장 파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고정비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변동비 자체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랑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영업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음반이랑 음원이랑 공연뿐만이 아니라 MD 쪽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포토카드 이런 것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따이궁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면세점 들려서 화장품 많이 샀죠.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 안 사고 아티스트들의 뭐 팝업 스토어 이런 데 가가지고 포토카드 많이 산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대만,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 가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면 좀 아티스트들 뭐 브랜드 스토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저는 조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축구 보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오면 아이돌들 뭐 BTS, 뭐 포토카드나 앨범이나 굿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뭐 공연도 많이 보러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가 시간이 많아집니다. 요거는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예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발전해서 우리가 핸들에 손을 안 놀려도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으로 운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요 안에서 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엔터 쪽으로도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IP가 점점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앨범도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고, 공연도 보러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굿즈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실 매출 원가도 또 많지가 않아요. 엔터 산업 자체가.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만 장 파는 거랑 100만 장 파는 거는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팬덤을 건전한 취미로 인식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37.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63.4%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과거와는 다르게 오타쿠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SNS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고,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뭔가 좀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아이돌들을 뭐 좋아하는 것 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뭐 릴스 같은 거 보고 쇼츠 같은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취미로 인식하는 비율 자체가 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취미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요거 가지고 또 뭐 굿즈를 사거나 아니면 공연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는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지금 보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죠. 지금 50 미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지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50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그러면 보통 제조업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웬만하면 좀 잘 안 떨어지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자동차나 아니면 가구나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 자체는 늘리더라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는 그렇게까지 좀 소비를 줄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터 산업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높았을 때 뭐 자동차 산업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엔터 산업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진짜 미친 듯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경기가 안 좋든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돈을 소비는 덜 하겠죠. 당연히 앨범을 많이 안 사고 공연도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뭐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또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엔터 산업은 이래나 저래나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가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할수록 뭐 동남아 쪽에서도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해서 부흥이 올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뭐 앨범이나 이런 걸 수입을 별로 안 했었어요. 보면 인도네시아 아예 없었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2018년도부터 요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음반 수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확 꺼지는 것도 이상해요. 핸드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좀 이 상품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무형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감소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케이팝에 대해서 갑자기 알던 게 모르는 걸로 확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점점 더 인식이 좋아지는 그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니까 한번 뭐 관심 있게 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